그래서 시제는 그 동사를 가지고 시간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 시제에서는 우리가 문법적인 거는 현재 완료라는 개념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온 게 이제 과거 완료가 있어. 그래서 뭐 개념 정도만 알면 되고, 저게 해석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주어가 이렇게 있고 동사를 have pp를 썼으면 이게 개념이 그거잖아. 이렇게 선을 시간을 그리면 뭐 여기가 현재야, 여기가 뭐 과거야, 뭐 이렇게 하면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뭔가를 해왔다 동작이라면, 아니면 상태라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물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다, 뭐 이런 정도만 해석하면 되고, 이해만 하면 되고, 해석을 할 때는 이것도 왜 우리가 뭐 엄청 용법이네 따져서 뭐뭐 했다, 해왔다, 한 적 있다 이렇게 좀 정확하면 좋은데, 그냥 뭐 러프하게 하면은 독해할 때는 뭐 했다? 뭐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 해석상의 차이가. 하지만 이 뉘앙스까지 알면 좀 더 독해가 정교해지긴 하겠지. 그 다음에 그 헤드 pp라는 게 있잖아. 그럼 헤드 pp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현재 하려는 기준점이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헤드 pp는 기준점이 과거야. 여기가 이제 현재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또 과거야. 또 뭐 과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럼 과거 완료는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기준점이 되는 과거까지.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거지. 다른 거는 여기가 다른 거야. 기준점이.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학교에서 예문으로도 내가 극장에 도착했을 때 영화가 이미 시작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극장에 도착한 게 여기겠어? 여기겠어? 이거 극장에 도착했다, 이미 시작했다, 시작은 여기지. 이해되니?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학교 시험에서는 중학교 때는 저걸 물어봐. 두 가지 사건을 주고 어디가 먼저냐. 그럼 먼저인 쪽으로 헤드 pp 가는 거야. 여기가 헤드 pp의 모양 자체가. 여기가 헤드 pp고 여기는 그냥 단순 과거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근거를 줘. 그럼 이미 좀 전에 거에 하나의 근거가 이미거든. 내가 극장에 도착했을 때 과거야. 근데 이미 시작했다. 먼저 시작해서 있는 거잖아. 시작했다, 도착했다. 뭐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되고, 해석할 때도 이렇게 선후관계 정도만 맞춰주면 돼. 어디가 먼저지? 그래서 확인해보면 얘가 이제 20살이고, 근데 얘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이미 이루었다, 뭐 성취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저 명성을 그냥 해석은 그냥 이뤄냈다 라고 하는 건데, 개념상 여기 20살 기준에서 그 전에 언젠가 이미 명성을 얻은 상태에, 현재는 얻어 있는 상태에 뭐 그런 정도만 이해는 개념은 그렇고 해석은 그냥 얻었다요, 이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야구팀은 이겨본 적이 없다. 한 경기도 so far 현재까지 이번 시즌에.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 나누면 이런 거 자체는 다 수식어에 해당되긴 하지. 뭐 시간, 장소 뭐 이런 거 뒤에 나오는 거는 다 명사처럼 생겼어도 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저것도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이번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시간 전체에서 한 게임도 이겨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일부러 나누긴 한 거거든. 이게 이제 뭐 완료라고 하고 이거를 뭐 경험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건 진짜 아까 성취했다가 좋은데, 얘는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그게 FM이긴 한 거지. 그 차이요. 그 다음에 시간 여행은 time travel has been.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단서가 되는 게 아까 뭐 구술 테스트 하면서 다 봤던 거예요. 이거 since. 이건 이때 이후로 계속 뭐뭐 이어왔다, 뭐 해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시간 여행이라는 거는 뭐 19세기 후반 이후로 뭐 공상과학에서 뭐 흔한 줄거리 장치 이다 라기보다는 이제 이어왔다가 되겠지. 였다 보다는 정확하게 하자면.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게 이럴 수 있어. 해석을 하다 보면
특히 뭐 주어가 좀 주부가 길고 여기 이제 보어가 되겠는데 여기가 좀 길어. 근데 이제 동사를 이걸 표시해 버렸어. 그럼 이거는 그냥 일단은 have pp에서 동사인 요 부분이니까 비동사인가 비동사. 그럼 비동사는 우리 해석을 어떻게 했어? 앞에 거 됐고 이코니까 얘가 얘라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 이해되니? 저것도? 그래서 였다, 뭐 이어왔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비동사로 바꿔서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결과라고 하는 거지. 이거 뭐 계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걸 결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부 새들, 타조나 펭귄 같은 새들은 능력 잃어버렸어. 지금도 없는 거야. 날 능력. 그래서 걔네들의 신체 구조가 특화되었다. 달리기나 수영에 오늘날. 그래서 이것도 보면 글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순서도 이렇게 맞춰. 얘는 달리기 특화된 애고 얘는 수영에 특화된 애고. 그렇지? 타조는 잘 달리잖아. 그래서 네 가지 패턴을 일부러 하나씩 골고루 넣었어. 정확한 해석을 맞춰서 해주면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뭐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뭐뭐 했다, 뭐 였다 이 정도 해도 크게 지장은 없단 말이지. 독해하는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1학기 때 시험에서 했던 패턴이잖아. have been ing. 이걸 이제 뭐 쪼개면 have pp랑 bing를 합친 거라고 이제 공식처럼 하지만 이걸로 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현재 완료 have pp. 그 다음 여기가 비동사하고 ing니까 진행 시제야. 그래서 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 오다 지금도 하고 있다 해서 얘 뭐 계속으로만 쓰인다 해서 내신에서 다뤘던 뭐 그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뭐 못 쓰는 게 뭐 인식동사, 노우 뭐 이런 거 못 쓴다 뭐 이런 거 했었던 그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뭐 그런 것까지 뭐 이걸 물어보지는 않아서 실질적으로 의미는 달라. 확실히 다르지만 이 현재 완료 이 진행과 현재 완료하고 그냥 뭐 이거를 쓸 수 있는 자리에 이거 당연히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이제 문법을 생각하면 요거를 통해서 have been pp라는 게 있잖아. 이건 수동이잖아. 능동이고 수동이고. 그지? 그거 구분만 해줄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원래 시험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쓴다고 안 틀리니까 얘도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고 능수동 관점이야 이거는. 하여간 뭐 이거는 보자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생각을 해왔다지. 뭐에 관해서 새 스마트폰 사는 거 잠시. 그런데 나는 결정을 안 했다. 어떤 폰을 살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거조차도 현재 완료 쓴 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뭐 어쨌거나 여기선 요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이 위치 같은 경우 형용사도 되니까 이렇게 꾸며주잖아. 어떠한 것을 이제 불특정한 스마트폰 살지를 결정 못했다니까 뭐 저것도 참고로 한번 보면 되겠네. pp야. 여기 보면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entered고 여기가 had already begun이야. 그래서 그냥 독해를 할 때는 여기가 먼저고 저기가 나중이구나 둘 다 과거인 상황에서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되고 이제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문맥을 통해서 이게 있으니까 여기는 저희가 먼저 아까 했던 그거야.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수업이 이미 시작한 게 먼저다 이거죠. 저런 단서가 있어야 돼. 이건 당장 뭐 중간고사랑도 관련은 있기는 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알아봤다 걔를 한 번에 단박에. 왜냐면 나는 걔를 그 전에 본 적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뭔지 뭐 우리가 구조로 나누는 걸로 치면 여기가 이제 부사절 수식어고 여기가 주어고 목적어고 또 수식어고 뭐 이렇게 이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뭐 일단 뭐 편하게 봤다 쳐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서가 되는 거는 인과관계가 물론 해석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이것도 논리는 생각해 봐야 돼. 항상 그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먼저요. 그 다음에 결과거든? 그래서 because가 있는 쪽이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후관계를 따질 때는 원인 쪽이 먼저고 결과 쪽이 나중인 거야. 그러니까 저게 막 헷갈려. 그럴 때는 어느 쪽이 원인이지?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헷갈리는데 좀 문맥이 좀 길고 복잡한 거 있잖아. 그런 거 할 때는 원인 쪽 들어간 쪽이 여기가 원인이니까 먼저겠구나. 선후관계를 인과로 쪼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 본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알아봤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과거 완료도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게 이제 뭐 결과가 있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용법 뭐 이런 거 하면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경험이잖아. 그렇긴 한데 과거 완료에서는 뭐 현재 완료처럼 뭐 그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 물어보기도 절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나는 맞춰놓긴 한 거야. 이게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투타누카멘 왕이 마지막 왕이었어. 뭐 강력한 패밀리, 가문의 가족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가문은 그 이집트를 뭐 수세기 동안 계속 지배를 해왔대. 그러면 일단은 요 워즈라는 과거랑 여기가 헤드 룰드라는 과거 완료? 이제 대과거라 하지. 여기 for가 있으니까 계속 용법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맥락상 뭐냐면 가족이 계속 이집트를 지배해 통치해왔어. 그래서 마지막이잖아, 맨 끝번. 그러니까 저기가 과거고 헤드 PP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그는 깨달았다. 뭘? 그의 배고픔, 뭔가 보다 많은 거에 대한 뭐 갈증, 갈망도 되겠다. 꼭 배고픔, 굶주림보다도. 걔가 그게 만들었다고 걔로 하여금 있도록 이 만족의 가치를. 그럼 일단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일단 뭐 시제 파악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여긴 여기를 쪼개보자. 여기가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그지? 수식어 빼고 여기가 주어였고 동사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지. 맞지? 목적격 보호. 그러면 이제 저게 깨달은 게 나중이야. 이게 이제 그 전에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렇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뭐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임없어 이런 느낌이네. 그거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고 하면 더 좋겠어. 배고픔 뭐 그런 굶주림보다 열망이 걔로 하여금 만족의 가치를 있게 만들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그 이유가 뭔가 자꾸 더 원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게 나중일 거 아니야 당연히. 이해되니? 그 다음에 컨텐트먼트가 요게 요 단어는 기억을 해줘.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면 형용사로는 얘가 만족하냐 satisfied. 근데 여기 요 뜻 말고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그 콘텐츠 있지. 콘텐츠 그게 콘텐츠야. 뭐 내용물이라고도 하고 뭐 이해돼? 이거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거의 명사가 contentment는 만족이야. 만족 명사 satisfaction. 오케이? content, be content with 뭐뭐에 만족하다. 그래서 과거 완료의 개념은 그냥 저게 다거든? 근데 의외로 과거 완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애들이 꽤 있어. 생각보다. 근데 그냥 느낌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둘 다 과거인 상황에서 먼저 발생한 거 헤드피피 쓰는 거야. 그냥 그게 다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거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인지를 알아야지 뭐 무조건 뭐 외우기 좀 어려울 거 아니야? 해석해보고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일까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여기는 일단 지워버려야겠다. 일단 그 준동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 먼저 나열해보자. 상기해볼게. 이 준동사 개념 되게 중요하거든. 해석 제대로 하려면 진짜 중요해. 세 가지를 준동사라 해.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얘를 이제 명칭은 분사라고 하지. 분사. 뭐 exciting, excited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 투부정사는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네들 공통적으로 준이란 말을 붙이긴 하지만 얘가 다 동사야, 동사. 해석을 동사처럼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하지만 문장 안에서 동사 자리는 아닌 것 뿐인 거지. 동사에 준한다는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속성을 다 얘네들이 동사의 속성을 다 갖고 있거든. 무슨 얘기예요? 하나 정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얘가 동사의 속성이 있다면 이 동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 의미적 주어. 근데 의미적 주어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He want me to do it 뭐 이렇게 했다 쳐. 그러면 투부정사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주어가 여기서 어떤 거야? 얘가 주어잖아. 그지? 그 식을 자꾸 주술관계 하는 게 이유잖아. 이런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문장에 나와 있으면. 근데 이제 안 나와 있는 경우, 뭐 가주어 이런 거 할 때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쓰는 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주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얘네들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 이렇게 해야겠네. 그냥 뭐 문장에 있는 다른 단어들이 주어 역할 할 때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가 뭐냐면 얘가 동사니까 바로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썼던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I like to eat pizza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저거 그대로 적용을 하면 먹는 건데 얘 주어는 누구야? 나야, 나. 그지? 내가 먹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럼 뭘 먹어? 뭐 피자 먹는 거 아니야? 얘가 목적어야. 그지? 이건 이제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안 하지만 얘는 직접 준동사도 목적어를 가진다. 그러니까 문법을 좀 들어가 볼게, 이거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전치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 명사하고 동명사하고 이렇게 골라라라고 조합을 줄 수 있어. 이거 한번 생각만 해봐. 이게 지금 문법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교재는. 그러면 여기만 놓고 보면 둘 다 답이 돼야 되는 거잖아. 전치사 다음에 명사 당연히 오는 거 아니야? 전명구?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판단의 근거는 여기에 또 명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동명사는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지. 명사 또 나오면 안 되잖아. 또 전치사 또 있어야 되잖아. 이게 이제 목적어 개념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가 시제도 있어.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시제. 근데 조금 차이가 있긴 하다고. 무슨 얘기냐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to have pp하고 지금 완료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양을 완료 형태를 줘서 얘기한 거지.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ing 같은 경우에 요거랑 having pp 하고 요 차이지. 여기 이제 완료 형태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였어? 요 앞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정동사라 가지 문장 동사하고 얘는 같은 시제라고 시점이라고 인식하는 거고, 얘는 문장에 나오는 동사보다 한 시제가 빠르다, 앞선다, 뭐 빠르다, 막 이런 얘기였던 걸로.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시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단원에서 유닛을 할 때 내가 이제 태도 있단 말이야. 하다, 되다, 능동, 수동도 있고, 다섯 번째는 수식을 할 때는 얘가 동사니까 부사가 수식을 해줘. 동사니까. 다섯 가지 속성이 있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해석할 때 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하려다가 요거 먼저 얘기한 건데,
역할 자체는 투부정사는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다양하게 하잖아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고. 얘가 동명사거든? 동명사는 명사 역할만 하잖아. 분사는 뭐 역할 했어? 우리 각인된 거 아니야? 형용사 역할 하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 역할 자체는 저렇단 말이야. 이해되니? 하지만 뜻은 동사니까 동사의 의미를 갖는다. 속성을. 그래서 여기 뭐 일단 잡아봐. 안 지울 테니까. 여기가 지금 having pp야. 그지? 전치사의 목적으로. 그럼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과거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재 완료라고 인식해. 현재 완료도 현재보다 빠른 거니까 앞에 놓여 있잖아. 시간을 딱 선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자랑스러워. 매우 뭐에 대해서냐면 내 자신이 이거 이제 강조하는 거지. 없어도 되는 마라톤을 완주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라고 보는 게 더 좋겠지. 과거에 마라톤 완주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지금 자랑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가 그 completing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얘랑 같은 시점인 거야. 지금 완주했고 지금 자랑스러운 거고 옛날에 완주한 거고 지금 자랑스러운 거고 뭐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학교 시험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 완료 시제 자체를 가지고 문법은 거의 안 낸다고 봐도 무방한데 우리가 독해할 땐 저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인식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 주변의 별이 뭐 보였던데 이번엔 to have pp잖아. 그러면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거지. 과거보다 빨라야 되니까 얘는 뭐예요? 대과거로 인식하는 거지 뭐. 하기가 더 빠르다는 걸로. 그러니까 태양 주변의 별은 이동을 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거야. 그지? 걔네들의 정상적인 위치에서 뭐 밤하늘에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것도 뭐 이렇게 뭐 묶어? 뭐 이렇게 묶었다 치면 이렇게 뭐 주어고 동사고 이게 보어지? to have moved가 이런 상태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주어 자리에 having pp 여기가 doesn't 현재잖아. 그럼 요거는 과거라고 해도 되고 역시 이것도 현재 완료라고 해도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가 있으니까 요게 더 좋긴 할 것 같아. 경험으로 한번 실패해 본 것. 그거는 의미하지 않는다. 뭐 과거에 실패했던 게 네가 앞으로도 모든 거에 실패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가 너의 미래의 실패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항상 뭐 새롭게 시작해라. 뭐 그런 얘기지 뭐. 그 다음에 체스의 최초 게임은 믿어진다. 뭐 한 걸로? To have originated. 유래한 걸로. 뭐 북인디아인데 어쨌건 여기 시제는 현재잖아. 그지? 이게 이제 과거 또는 현재 완료.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되는 거지. 유래했던 걸로 지금 믿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Native American Population. 원주민 미국 인구는 감소한다. 언제? In the century or two. 한 세기 또는 두 세기 안에 감소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뒤에도 following Columbus arrival 하면 following? 이건 이제 분명 수식어 분사인데 여기 동사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게 동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 맞잖아. 동사가 한 번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기가 뭐 주어고 동사고 전면고 뭐 이럴 수 있잖아. 뭐 그래 좋아. 이것도 수식어.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동사가 아니었네? 다시 돌아가서 오류를 인정하고 동사가 아니구나. 왜냐면 이게 동사라면 현재 시제라면 단수명사는 declines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과거 시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이렇게 문법 지식이 있어야 끊어 읽을 수 있는 거라. 즉 얘는 같은 형태로 동사 형태하고 명사 형태가 같아요. 이거야 여기서는. 감소가 되는 거지. decrease. 저런 거 많이 있잖아. 컨트롤 뭐 이런 것도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 follow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후관계에서 또 중요해서 해석상으로 저거 하나 기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외워주긴 해야 돼. 수동에서 또 표현해놨건 A follow B라고 할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follow는 법규 따위를 따르다, 순응하다라는 뜻이랑 그냥 뒤따라 간다는 뜻이 있잖아? 그럼 A라는 게 사건이요? 시간의 한 사건? B라는 사건을 뒤따라간대. 그럼 뒤따라간다는 건 얘가 먼저 했다는 거거든. 얘가 선, 후, 사건의 선후관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 수동으로 BB followed by A 이렇게 해서 많이 써. 되게 많이. 선후관계는 안 바뀌어요. 그지? 이렇게 넘어가고 B followed by A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게 먼저 역시 선, 후. 해석을 BB followed by 이렇게 A 하게 되면 뭐 B 하다 D 이어 A 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저거 뭐 잘 안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뭐가 먼저다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기는 해.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가 다른 거지. 여기 follow by고 follow B야. 그럼 following하고 이게 나왔으면 by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먼저라는 거지. 선. 그래서 콜럼버스의 도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원주민 인구 감소가 나중인 거야.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해줘야 돼. 콜럼버스의 도착 이후 한두 세기 안에 이런 원주민의 인구수 감소는 해서 요거를 뭐뭐한 후라고 해야 돼. 애프터랑 똑같아. 이게 매우 헷갈릴 수 있어. 우리가 뭐 중학생들은 저거 시험은 안 나오는데 저건 나중에 뭐 고등학교 되면 저게 선후관계니까. 됐니? 그러니까 얘가 먼저 콜럼버스 도착하고 뭐 한두 세기 후에 얘네들이 인구가 줄었던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알지? 백인들이 도착하고 나서 원래 미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 수가 줄었다는 얘기잖아. 그건 추산이 된다. 그래서 감소의 수가. 또 투해브 PP네? 뭐였던 걸로? 큰 걸로. 원급 비교, 에즈. 뭐만큼 크대? 95%만큼. 뭐야? 그러면 백인 도착하고 한두 세기 안에 무려 95% 줄어서 5% 남은 거잖아. 백인이 뭔가 잘못했네. 그치? 그래서 얘는 현재니까 과거보다는 여기 현재 완료가 더 좋긴 할 것 같아. 계속 감소했다는 느낌인 거니까. 현재 완료지. 이거 현완이라고 쓰려다가 현재 말을 꼭말 찍어버렸네. 이제 조동사 가는 건데 그 가정법이랑 같이 묶어서 한단 말이야. 지금 이게 그 번호 몇 개 정도 되지 문장이? 얼마나 나눠야 되나? 여기까지는 해봤네. 맥락상. 두 개만 더 볼게. 자, 일단 거기 책의 하단에 그 그림도 있지만 일단 이제 조동사라고 하면 조동사의 이제 가장 큰 의미는 뭐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뭐 이거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뭐 can이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다 아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 가능성 추측일 때 그 의미를 시제만 좀 맞춰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 다 본 적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he may be busy 뭐 이렇게 했으면 뭐 he is busy 하면 그는 바쁘다인데 maybe busy 하면 바쁠지도 몰라? 이렇게 되고 밑에 이제 추측의 강도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 may는 추측의 강도가 40%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안 바쁠 확률이 60%니까 그래서 뭐 약한 추측이다 이런 건데 이걸 그렇다면 이제 현재가 아니라 바빴을지도 몰라 과거로 하고 싶으면 이거를 이제 might로만 바꾸면 되느냐 이 문제잖아.
근데 might로 바꾸면 might be busy 하게 되면 별 차이가 없지, 현재이면. 다만 추측의 확신의 정도만 더 약하게 떨어질 뿐이고 둘 다 현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요거 동사 원형이 오면 이게 비동사라 be를 쓴 거 일반 동사 원형 써야 돼. 조동사 다음에 원형 나오면 얘가 해석의 시점은 현재 또는 미래도 가능해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나 추측이 되는 거고, 과거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싶다라면 조동사 다음에 역시 have pp를 써주면 돼. 요거죠, 요거. have pp. 비동사나 be를 쓴 거야. 일반 동사에 pp를 쓰면 돼. 이렇게. 그럼 얘가 바빴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과거 시점에 대한 가능성 추측이 되는 거지. 요 차이가 있는 거지. 쌤, 그러면 might를 쓰면 똑같은 거 이거랑 뭐 한 퍼센트가 좀 떨어지는 것 뿐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고, 모든 조동사가 저게다 먹힌다 이거라.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특별한 애가 그 과거형 예지 예. 특히 조동사가 우쿠마, 우드, 쿠드, 마이트가 사용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추측 가능성 추측일 수도 있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이게 가정법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물론 이제 뭐 기본 모양이 다르니까 모양 가지고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요건 이제 그 맥락이 필요한 거지. 가정법이라는 이게 뭐 사실이 아닌 거나 불가능한 걸 가정할 때. 그래서 요 원리를 그대로 따다가 쓴 게, 예를 들어서 요건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이야, 우리. if가 있는 쪽에 과거 동사를 쓰고 반대쪽 주절에 저기서는 우쿠마, would, could, might 쓰고 여기 동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이 뭐랑 똑같냐? 조동사 다음에 원형 쓴 게 이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얘를 가정법 과거, 하지만 시점은 현재. 뭐 이것도 미래가 가능해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게 반드시 반대는 아니야. 그냥 가정, 불가능한 거 가정도 가정이니까 가정법이지. 모양을 맞추라고 하잖아. 이거랑 이거랑. 그 얘기지 뭘.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 즉 과거 사실 반대하면은 여기도 뭐 더 쓸 게 없어. 현재 시제 못 쓰고 과거 동사 쓰고 헤드 PP밖에 쓸 게 없으니까 모양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조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우쿠마. 다른 건 못 써. 가정법은 우드, 쿠드, 마이트. 요거 쓰고 여기가 have pp를 쓰는 거야. 그러면 또 이거 have pp 어디서 봤어? 요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가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법이다. 여기 모양은 헤드 pp다. 그래서 왜 if절 쪽에 현재 동사가 있으면 조건문이죠. 여기 미래를 쓰고. 여기는 뭔 못 써? will은 못 쓰잖아. 그지? 현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뭐 그거. 그래서 현재 나오면 will이나 현재 시제에 쓰는 거고, 과거 동사는 무조건 would, could, might가 꼭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또 쓰면 안 돼. 교차해서 요거랑 이렇게 맞춰 써야 되는 거지. 물론 이런 경우 있다.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럴 텐데 옛날에 안 해서 지금 안 그렇다. 이렇게 맞춰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그때 이제 뭐 시간의 표현을 준다고. 과거 시간, 뭐 현재 시간 표현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원래.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확인만 해보면 돼. 여기 뭐 이거는 사실 이게 뭐 우리가 고민할 여지는 별로 없지, 이런 게. 그치? 그러니까 너의 결함을 인정하는 게 뭐 이끌 거다. 이끌 거다 하는 게 뭐 이끌지도 몰라.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이끈다 하면 되죠. 이끄는 거 좀 약하게. 뭐 개인적인 성장, 뭐 변화. 뭐 그렇구나. 일단 결함을 인정하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이제 should가 이렇게 이제 가능성 추측일 때는 강한 70%의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 해석도 뭐뭐일 거다라고 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한 거지. 그래서 벚꽃이야. 벚꽃은 만개할 거다. 꽉 찬 꽃 피움 안에 있다는 게 만개할 거다. 연중 이 시기에. 그러니까 강한 추측이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cannot be 하면 뭐뭐 일 리가 없다 이거잖아. 어울릴 리가 없다. 친구랑 이렇게 늦게 밤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건 다 뭐 수식어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녀는 must be at home. 집에 있음에 틀림없다. 잠자면서, 이거 분사구문이긴 한데, 자면서. 집에 있을 거야, 자면서. 뭐 지금 밖에 돌아다닐 리가 없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쿠드 같은 경우에는 추측일 때는 50% 확신 반반이야. 어째 여기서 이제 내용상 이게 더 중요하겠네? 부정어잖아? 너는 1년 안에 친구 만들 수 없지. 근데 너는 친구 잃어버릴 수 있어. 1시간 만에. 그러니까 결국 친구를 사귀고 뭐 관계를 다지는 건 어렵지만 망치는 건 1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 유지 잘해라. 뭐 그런 얘기겠네. 그 다음에 사람들.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왜 우드 같은 경우도 강한 추측이지. 얘 같은 경우도 80% 확률이잖아.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이제 형용사 구인 거지. 명사를 꾸며주는. ed나 ing는 형용사라며. 그래서 왜 여기 people who are 이렇게 빠졌다라고 생각해라. 형용사 구는. 이게 전치사 명사니까. 그 be accustomed도 뭐뭐에 익숙하다요? 높은 고도, 높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지. unaccustome드니까 익숙하지 않은 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거다. 산병이니까 뭐 고산병, 히말라야에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보면 이 우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 맥락이 필요해. 맥락이 현재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뭐 일 거다, 일 거야. 강한 추측인데 맥락이 과거면 이거 뭐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반복적 동작이라는 거 있잖아. 그리고 과거일 때 가능성이 하나 더 뭐 있어? 시제 일치하느라고 미래 과거형으로도 쓸 수 있잖아. 그때 당시 뭐 했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 가능성 추측. 이제 조동사 다음에 FPP 요거 그지? 그 머스트 있으니까 이건 또 뭐 거의 확실한 100%니까 고대 사람들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알았던 얘기지 뭐. 뭐 별들 관찰, 뭐 행성 관찰이 뭐 계절의 어떤 변화, 다가옴이니까 그런 거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거는 뭔가요? 이게 아까 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현재나 미래 추측이라면서요. 아 그거 맞지. 근데 여기 지금 맥락이 뭐예요? 과거잖아. 그럼 얘는 진짜로 시제일치에서 캔의 과거형으로 쓴 거잖아. 할 수 있다 없다. 그 정도 좀 판단이 되지. 전체 맥락이라는 건 저걸 얘기하는 거지. 하여간 고대인들이 뭔가 별이나 행성 같은 걸 관측을 통해서 뭔가 계절의 변화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뭐. 알게 됐다는 게. 일단 수학시험 이제 과거요. 매우 어려웠어. 뭐뭐 했을 리가 없다지. 수자는 완벽한 점수를 맞았을 리가 없다.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이런 느낌이고 이것도 하나 참고로 써놔. 완벽한 점수는 100점이지 100점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full marks. 꽉 찬 마크 점수야 점수 100점. 그 다음에 우드 쿠드마이트 FPP 과거 일단 시점 과거로 딱 잡아놓고 생각하면 돼. 그녀는 여기 오는 길에 사고가 났었을 수도 있다. 50% 확률. 왜 안 오지? 사고 났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지. 그 다음에 요거 may have pp 과거 다 우리의 백그라운드하고 환경, 배경 환경이 여기는 이제 여기가 현재야. 특이하게. 현재 우리가 누구냐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현재 너의 모습은 과거의 배경이나 환경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요 미래지 누가 되느냐 라는 거는 현재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 그지? 그 다음에 130번 요건 이제 하나 또 추가로 하나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따로 써줘야 돼. should have pp 있잖아. should have pp. 그러면 이제 얘는 이 모양을 통해서 should 원형이 아닌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시점은 과거구나. 그지? 그러면 해석은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얘기해. should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다. 그래서 후회스럽다, 유감스럽다, 그거잖아. should have pp. 그냥 외우는 거야, 저건. 그래, 이것도 나중에 이제 좀 더 복잡해지면은 원래 should가 아까 추측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이게 추측인데 뭐뭐일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과거일 수도 있어. 이거는 또 참고로 강한 추측 있잖아. 강한 추측 70%. 강한 추측에 과거로 쓰이면 그게 이제 여기나 요거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 뭐 였을 거다 뭐 이런 정도 어감이 되겠지. 이렇게 쓰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 드물게. 그래서 이게 이제 빈도는 높겠지만 사실 요 가능성도 있긴 하다는 거지. 근데 이건 참고로 해. 아직까지는 뭐. 그다음에 이제 요거서 너의 지원서 어플리케이션 너무 늦었어. 너는 you should have submitted by June 30, 6월 30일까지 제출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유감스럽네. 안 돼. 땡.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뭐. 가정법은 약간 이제 추측을 그대로 끌어와서 해석의 시점만 잘 파악을 해주면 돼. 그래서 사실 여기만 보대로 되게 가정법이잖아. 가정법은 was도 뭐 구어에서 쓰지만 이제 were 원칙이니까 비동사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과거 시제 가정법이다. 그지? 해석은 현재로. 행복이 판매된다면 되었다면 아니고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다. 그만큼 뭐 행복은 되게 비싸지 않겠느냐.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 다음 사람들은 걱정을 덜 할 거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만약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과거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드물게 그렇게 하는지. 근데 이런 거는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기 이제 그 people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요거가 이제 people이지. 그들에 대해서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 생각 안 하는지. 자기 생각하기 바쁜데 남 생각 잘 안 한다. 그 다음에 요 두는 대동사지. 요 think of them에서 think 대신 쓴 거지. think 대신. 뭐 뒤까지 다 연결되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과거 동사야? 현재로 해석해야겠지. 가정법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did not이야. does not 아니고 여기는 중복이 싫으니까 이게 빠진 거겠지. 앞에 있는 exist. would, could, might 동원. 그래서 일단 만약 고통이 존재하고 그러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데일 거야. 반복적으로. 보통 우리는 그 고통을 겪고 나면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게 돼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 그럼 계속 되는 거지. 이해되지? 아프긴 한데 그냥 두려움 없으니까. 왜냐하면 계속 가정법이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경고하지 않을 거니까 그 아이한테 뭐 하라고? 그 불에서 멀어져라 하라고. keep away. 어떤 불? 그 이전에 그 아이를 대었던 불인데 또 여기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게 뭐지? 왜 이게 나온 거지? 분명히 이거 해석은 현재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맥락상 뭐 과거나 또 더 좋은 거 사실은 이제 현재 완료지. 왜냐면 비포가 있으니까. 요건 때문에 과거라고 해도 그게 상관없을 텐데 왜 과거인데 헤드 PP를 썼을까? 그렇잖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를 만약에 이 단순 과거 시제를 쓰게 되면 그럼 여기 맥락상 모양이 이것도 과거서인데 그 동시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을 얘보단 하나 좀 다르게 해서 앞선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헤드 PP를 써준 거지. 이해되니? 이거는? 저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아니면 뭐,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요거라고 이제 이건 아닌데, 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요거랑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헤드 PP를 써준 거라고. 이해되니? 요거? 시점이. 여기서는 과거로 표현한 게 현재니까, 그럼 과거를 의미하는 거는 모양이 하나 더 빨라야 되잖아. 그래서 헤드 PP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동사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헤드 PP, 뭐 그 사이에 뭐 현재 완료도 있지만 네 가지밖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모양 다른 거를 사용을 한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얘네 둘은 또 좀 다른 거지. 그래서 뭐 if가 있는 쪽에 주어가 있고 should 동사 원형. 그럼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가정법이 와도 되고 직설법이 와도 되고. 그 다음에 if가 있는 쪽에 what 부정사를 하거든. 그럼 얘는 여기 what가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모양을 맞춰서 would, could, might를 반드시 써주고 동사 원형의 모양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얘네 둘은 해석을 할 때는 요 부분을 그냥 희박한 확률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냥 혹시라도라고 해석을 하면 돼. 혹시라도 동사한다면 뭐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북극의 모든 얼음이 혹시라도 녹는다면 많은 해변의 지역은 사라질 텐데 이건 이제 불가능은 아니지만 확률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뭐 저렇게 should를 써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뭐 크게 뭐 이거 자체는 뭐 이렇게 좀 강조하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에 1m 해수면 상승이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쫓을 거다. 인도의 700만의 사람들을 해서 얘네 둘 다 혹시라도. 그 다음에 그 책에 교재에 있는데 이렇게 if절에서 should를 쓰거나 what 부정사 아닌데 what를 쓰면 지우고 이렇게 도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도치가 가능한 거야. 즉 이건 이제 도치인데 이건 이제 이렇게 가야겠지. Should all the ice in the Arctic melt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지. 그리고 그 전위평가에 이게 있는데 이건 이제 뭐 단어처럼 외워야 돼. 본 적 있어. if it were for라는 개념이 있어요. 명사가 있다고. 그럼 이게 이제 뭐뭇이 없다면 해서 이거 자체가 without이지. without. 버퍼라고 하기도 해. 뭐뭇이 없다면. 근데 얘를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were-not-for라고 써도 돼서 네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뭐뭇이 없다면.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없었다면 if it had not been for라는 것도 있지. 근데 저건 이제 뭐 단어 같은 개념이라 알아둬야 돼. 저것도 뭐 가끔 나오고 교과서 같은 데 나오면 뭐 서술형 있는 학교는 뭐 100%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되는 거? 여기는 과거사실로 반대, 과거사실에 대한 추측으로 해석하는 거. 모양이 잘 맞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말을 생각을 했었다면 못한 거지? 나는 그한테 말했을 텐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맥락이 과거니까 시점에서 과거시절 생각. 이건 가정법이 아니야? 그지? 실제 이제 과거에 대한 표현을 한 거고. 얘는 이제 왜 목적어 자리니까. 가정법은 문장의 정동사 자리만 적용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would, could, might, have, pp. 그 다음에 if절, had, pp. 그러니까 나는 그 영화를 추천하지 않았을 텐데 했던 거지. 내가 이제 리뷰를 어떤 거를 읽었었다면 안 읽은 거고. 그러면 요런 패턴일 때 아까 이제 헤드 PP일 때도 도치가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가능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movie 다음에 여기가 had I read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이것도 뭐 1학년 때는 안 나오고 뭐 2학년 한 2학기 정도는 돼야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처음 읽을 때 동사구나 하면서 가정법인가 뭐 주칭인가 생각하는데 뭐지 왜 동사가 왜 또 나오지? 이럴 수 있다고. 도치. 뒤에 나오는 경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 저거 가능하다. 그 다음에 they used to say 요거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used는 이제 과거에 뭐뭐 했었다? 뭐뭐 하곤 했었다. 그거지. 그들이 말했었다. 뭐라고 했었다. 내가 비동사요. 프로 발레 댄서가 될 수도 있었다고. 못 된 거지? 요거는 이제 헤드지 헤드. 내가 훈련을 받았었다면 못 받았던 거고. 빌리 엘리엇. 자, 그 다음에 요건 한번 골라봐. 두 개 이제 무슨 뜻인지 해석. 가정법은 해석이 중요한 거니까요. 무슨 내용 같아? 응? 뭐 일단 이런 거지. 뭐 낙담했어 안 했어? 작곡했어 안 했어?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응. 작곡했지. 이거 2번이야. 여기 이제 부정이니까 여기 if 절 헤드 PP. 근데 낙담됐다는 수동까지 나온 거지. 낙담하지 않았었다면 낙담한 거야. 불행한 결혼으로. 그는 할 수 없었을 텐데 할 수 있었던 거야. 작곡을. 마지막 교향곡. 그래서 오히려 원동력이 낙담이었다. 교향곡을. 다음에 여기도 헤드 PP야. 과거지. 일단 뭐 이게 나오면 이제 해석이 과거구나. 시점은 일단 생각하는 거지. 가정법.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중간에 한번 좀 묶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드 쿠드 마이트 헤브 PP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우드 쿠드 마이트 헤브 PP 다 과거구나. 모양은 잘 맞는구나. 만약 그 전자의 값이 이거는 같이 아니고 값이야. 수치값. 약간 더 크거나 작았었다면 그럼 약간 더 크거나 작지 않았고 현재 딱 그 정확한 프리사이즈한 그 값인 거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서처럼 케미스트리 화학 반응, 여기서 화학보다는 화학 반응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생명체는 시작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게 뭐 생명 창조의 어떤 오묘한 섭리 전자값이 딱 정확한 그 값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라는 뭐 얘기지. 오케이. 그럼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used to 하면은 얘가 일단 내포된 의미 자체가 지금은 아니다. 과거에 그랬었다. 뭐뭐 하곤 했었다. 또는 저렇게 상태라면 뭐뭐 했다지.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정원을 가졌었다. 지금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뭐 정원에서 뭔가 심고 하는 거 멈췄다잖아. 그 다음에 매년마다 요거는 갈 거다가 아니라 요걸 통해서 과거 얘기하는 거잖아. 반복적으로 또 에브리니까 캠핑을 가곤 했다. 그리고 바베큐도 먹곤 했다. 강가로 반복적 동작. 그래서 뭐 여기를 그 used camp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지. 143번 같은 경우는 요지지, 요지, 주제문. 이게 이중부정이란 말이야. cannot do. 해석 방법은 여기가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부모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careful해도 지나치지 않다. 걔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녀 앞에서. 하여간 요게 중요한 거는 요게 요지 주제문이고 얘도 그 뭐 문형을 좀 뭐 복잡하게 하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it cannot be to
open repeated that 뭐 이렇게 하나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은 여기 cannot하고 to가 있으니까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수식어 걷어내면 이제 BPP 수동태니까 대절이 나왔으니까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아무리 자주 반복이 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뭐 테디아의 내용이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생각을 할 거라면 너는 뭐 크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may as well인데 요 as well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또 as가 빠진 거야. 근데 여기는 뭐 요거의 상대 개념 뭐 적당하게 생각한다든지 뭐 think 뭐 이렇게 넣었다 쳐. 이런 식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as well as 같은 경우에는 B뿐만 아니라 A도 해서 상관접속사로 여기를 강조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이제 may가 하나 들어오긴 한 거지만 여기 앞에다 may를 요게 여기로 들어간 거고 뭐 이렇게 묶어줬다 생각하면 돼. 그럼 둘 다 가능한 건데 가급적이면 뭐 이거 앞에 거를 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더 좋지 않겠니? 라서 단순 권고나 제안하는 거야. 너는 더 크게 생각하는 편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 더 좋다 라는 건데 이제 단순 권고하는 거고, 얘는 절대로 헤드베러하고는 다르지. 헤드베러는 should보다 강한 요지의 표현인데 이건 단순 권고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둘 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둘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여기서 어감상의 차이가 있어서 단어 뜻을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그 메이웰 있지, 메이웰. 그 메이웰 같은 경우 이렇게 동사 원형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 여기 이 부사 웰은 조동사를 강조 꾸며주는 거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메이 다음에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온 거거든. 그럼 얘는 해석은 메이는 뜻이 두 개잖아. 추측하고 허락이 있어요. 그 추측의 강조야. 그냥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그냥 그렇게 똑같이 가면 되고, 허락의 강조는 뭐뭐 하는 것도 뭐뭐 해도 좋다니까 좀 강조하는 걸로 뭐뭐 하는 것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야겠다. 뭐뭐 하는 것이 강조의 뉘앙스를 넣어서 충분히 좋다 해서 이걸 좀 의역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문맥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이제 빈도는 훨씬 더 높긴 하다고. 그래서 또 여기 보면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나 what 이거 삽입이지, 삽입. 그럼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아마도 뭐 내일 틀릴 수도 있다. 어떤 진실의 상대성 그렇게 계속 변화한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자주 나오죠. 교과서 같은데도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뭐 cannot but 원형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명체는 이건 명사야. 변화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다. 명사 이것도 명사. 그치? 생존하기 위해서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꼭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would rather A than B. 요거 길어서 뭐 구분한 거지. 그럼 이것도 뭐 주제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rather than이라는 게 있잖아. B라기보다는 A.
여기가 주제문이지. 근데 또 이제 would를 써서 이렇게 뭐 요 사이로 갔다고 생각하면 아까 에즈웰이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빛에서 혼자 있느니 어둠 속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겠다. 헬렌 켈러.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단어 뜻 그거고,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슈드 가정법 주장, 제한, 명령, 요구 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이건 문법은 안 나오고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알아보는 방법은 또 이거지. 주어가 있고 여기 동사가 명사도 되긴 해. 주장이나 제한이나 명령이나 요구의 의미를 갖는 동사. 주장하다 뭐 저렇게 insist, 제한하다 suggest, 명령하다 뭐 order, 요구하다 require, demand 뭐 이런 뜻 동사 있잖아. 이런 거 나오고, 대절에서 should를 생략을 할 수 있다지. 뭐 쓰는 거 당연히 써도 되지. 안 쓸 수 있고 뭐 안 써도 되는 게 보통 안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동사나 여기에 갑자기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뭐야 왜 갑자기 생뚱맞게 비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다가 해석을 should를 넣어서 해석해 주면 돼. 당위성. 그리고 이거 들어가면 주제문인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조건은 여기 요런 류의 의미의 동사를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대절의 해석이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때 should가 있었던 걸 뺀 거고, 그게 어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냥 시제 맞춰가지고 일반 동사를 쓰는 거야. 해석은 여기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비가 나오면 이거는 뭐뭐 하다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 suggest를 쓰면 제한하다고, 이런 자리라면 여기 suggest는 시사하다, 나타내다, 의미도 다르잖아.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동물 보호 단체는 동물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는 인정이 안 된 거고, 밑에 거는 동물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인정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완전 반대되는 뜻이니까, 해석적인 차원으로 갑자기 이게 나오면 이걸 떠올려서 아, should 빠졌구나,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요 패턴 말고 이것도 하나 있지. 필요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가주어 진주어 형태를 써요. 여기가 이제 필요의 형용사야. 뭐 necessary나 essential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대절 나오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should 생략하고 갑자기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장, 제한, 명령, 요구, 필요라고 하는 이 5가지 패턴에서는 대절에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석은 자연스럽게 뭐뭐 해야 한다라고 보면 되고, 아니면 이제 일반 동사는 be 말고 여기가 앞에가 단수인데 갑자기 뭐 is가 아니라 a가 나와도, 아 그렇게 되면 a라고 하면 되구나. 여기 일반 동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tudy야 study. 근데 단수면 studies가 되는데 study가 나오면 should study구나 해서 뭐 하여간 should가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